사실 이거 저번에 했었는데 그냥 또 해줄게. 저번 시간에 했었거든 사실. 저도 영상이 영상이 저저번 게 없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991번은 요 4차 방정식이 보기차 방정식이고, 그래서 이제 기본대로 x제곱을 한 문자로 이제 처리해서 해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가 된단 말이에요. 인수분해. 그래서 x제곱 더하기 n 더하기 1 x제곱 빼기 n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가 되고, 여기서 이제 n이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쪽에서는 필연적으로 허근을 가지게 되고 여기서 실근을 가지게 돼. 여기서 실근. 자, 그래서 이제 보기 디귿에서 그 k라는, 그러니까 정수를 집어넣어서 0이 되지 않게 하는 n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 자, 지금 상황에서 여기 허근은 당연히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정수를 집어넣어서 0이 될 수 있는 자리는 요 자리야. 실근을 가질 수 있는 자리, 요 자리. 그래서 만약에 대입해서 0이 되려면은 요렇게 이제 같으셔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같아야 되는데, 근데 0이 되지 않게 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지 않게 하라고 했으니까 정리하자면은 요 n이 제곱수가 되지 않게 하라 이 뜻인 거야. 제곱수가 되지 않게 하라. 그래서 n이 지금 일단 문제에서 9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고, 그래서 9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제곱수가 1, 4, 9 이렇게 3개 있어가지고 걔네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다 더하라 이 뜻이거든. 그래서 나머지 이렇게 다 더해보시면은 이제 31 이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거고. 그 992번이 디귿만. 여기도 디귿만 하면 돼? 992번도 991번처럼 보기차 방정식이고 인수분해가 이것도 해보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인수분해 되죠. 이렇게 지금 인수분해 돼. 이제 뭐 마이너스 A 더하기 5. 자, 그래서 이제 실근과 허근을 모두 가진다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쪽 방정식이 지금 그러니까 넘겨서 이해하면 x제곱은 a-5고 이쪽에 x제곱은 a 플러스 2고, 그래서 두 개 비교했을 때 a 플러스 2쪽이 이제 큰 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필연적으로 실근이고 이게 허근이 되는 거지. a 빼기 5보다 a 플러스 2가 크니까. 그러니까 요게 허근이고 여기서 실근을 가져. 여기서 이제 실근을 가지게 되겠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A의 범위를 먼저 설정을 해줄 수가 있겠는데, 그러니까 자 지금 요 방정식에 허근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제곱에서 음수가 돼야 돼. 그래서 A-5는 0보다 작으셔야 돼 지금. 그래야, 그러니까 이쪽이 음수가 돼야지 얘가 허근을 가지지. 음수가. 반대로 이제 얘는 이제 실수값,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우변의 값이 0 이상의 크기가 돼야 되지. 0 이상의 크기.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다 보니까 A의 범위가 이렇게 설정이 돼요. 이렇게 설정돼. 자, 이렇게 설정이 되고, 그 다음에 설정이 됐고, 자, 그 다음 이제 정수인근을 갖게 하는 A 값들의 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는데, 정수인근은 이쪽에서만 가질 수가 있겠지. 당연히 실근을 가지는 쪽이라서 이쪽에서만 가질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제 정수값이 딱 들어간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사실 좀 비슷한 상황인데, 여기서 a 플러스 2라는 수가 제곱수가 돼야 된다. 결론은 제곱수. 아시겠어? a 플러스 2가 제곱수가 돼야 돼. 자, 그래서 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a 플러스 2 해서 제곱되는 a 값을 다 쓰면 돼. 그래서 일단은 마이너스 2 가능하고 0도 뭐 0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2 가능하고 마이너스 1도 가능하고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0, 1 다 안 되고 2 되지 2 가능하고, 그 다음에 3, 4 다 안 돼서,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개가 가능하지.
그래서 이제 다 더하셔서 모든 실수 A 값을 하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룰이 이해가죠? 자, 1028번 x세제곱은 1의 두 혹은 알파 베타라고 했고 fn을 알파의 n승 더하기 베타의 n승 n은 자연수 그래서 f1부터 시작해서 f10까지 합을 구하시오. 이게 문제가 되겠고 자, 그래가지고 해보면은 자, 여기서 이제 알파 베타가 이 방정식의 이제 3차 방정식의 근이기 때문에 당연히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이 1이 된다. 요거 뭐 당연하겠지. 이제 당연히 될 것이고 그다음에 요 x 세제곱은 1 요거 이제 거의 이항시켜 가지고 이제 인수분해 하셔서 그래서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이렇게 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요 방정식의 두 근이 실제로 이제 알파 베타지. 이거의 두 근이 알파 베타. 자, 그래서 이제 근거하게 수 쓰셔가지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1, 알파 베타가 1, 그래서 요거까지 이끌어낼 수가 있겠네. 자, 그래서 F1은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이제 마이너스 1이 되겠고 마이너스 1. 자, F2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요거 이제 근거하게 수만 이거 변형해서 이렇게 쓰시면 되니까 이렇게 이제 붙이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집어넣어서 1 빼기 2니까 마이너스 1. 그러니까 F2도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1. 자, F3는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1 더하기 1이니까 2가 되겠지. F3은 2가 되겠지. 이렇게. 자, 그리고 이렇게 세 개를 계속 이제 순환을 하겠지. 왜냐면 세제곱해서 1이 되기 때문에 세 번이 순환 주기가 되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지금 돌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세 개씩 묶어서 계산하면 지금 0 되고 있어서 맨 끝머리 F10 하나 남겠지. F10. 그러니까 F10 하나만 남을 것이고 알파 10승 더하기 베타 10승. 자, 알파 구승 베타 구승이 1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인 거지. 그래서 답이 이제 마이너스 1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마이너스 1 이럴 수 있고. 자, 그래서 1046번. 여기까지. 자, 요거 이제 오메가 관련한 거 성질 한번 쭉 써보시면은 켤레근의 성질에 따라서 오메가가 근이면 오메가 바도 근이지. 그래서 오메가와 오메가 바가 이 2차 방정식의 두 분이다 보니까 합 1이고 이제 곱도 1이지. 이렇게 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x 플러스 1 이렇게 양변에 곱해서 고치면은 x 세제곱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니까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인 것까지. 뭐 이런 거 이제 이끌어낼 수 있고. 자, 그래서 여기서 오메가랑 오메가 바의 곱이 1이라서 둘이가 역수관계이기 때문에 이 오메가 분의 1을 오메가 바로 바꿔서 보는 게 가능하지. 이렇게 바꿔서 보는 게 가능하고. 그러면은 얘네 둘이 합한 거 여기 있죠. 1이지. 1. 그리고 1의 제곱. 그러니까 1이고. 그 다음에 여기 좀 따로 쓸게. 오메가 제곱까지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분의 1의 제곱 빼기 2 요거지.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구했지만 이게 1이었어. 이게 1. 그래서 1의 제곱 빼기 1이라서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이것도 1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세제곱은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의 제곱이니까 4가 되겠지. 4.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엄밀히 말하면 오메가 입장에서는 6제곱에서 최초로 1이 돼서 순환주기가 6번인데,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값들을 지금 제곱을 해주기 때문에 이 제곱 때문에 실제로 순환주기가 3번으로 바뀐다 이렇게 볼 수 있어. 이게 부호가 다시 마이너스인 것도 플러스로 되니까.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지금 얘네들은 이렇게 3개의 합계 요 형태로서 이제 계속 이제 반복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 이해했나? 자, 그래서 저 3개씩 묶을 때마다 합계가 6이 되고 있으니까 6이 6번 등장해요. 6번. 3 곱하기 68이니까. 그래서 6이 6번 등장하고 그 다음에 2번 더 추가되니까 저 1, 2번 더 추가되는 거지. 그래서 정답이 38 이렇게 되죠. 자, 요 3차 방정식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겠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네. 자, 요거 이제 뭐 일단 집어넣어서 0 되는 거. 자, 1이네. 이제 조립제법 할 것이고. 자, 그래서 자, 실제로 요 2차 방정식의 근이 오메가인 거지. 여기서 허근이 나오지. 여기서. 자,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양쪽에다가 그러니까 곱셈 공식 연상하셔서 x-2 이렇게 이제 곱한다고 생각하시면 뭐 여기 어차피 사실 뭐 0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처리하시면은 x 세제곱 빼기 8이 0 이렇게 돼가지고 x 세제곱이 8 자, 이런 식으로 이끌어낼 수가 있어서 그래서 정리하자면 오메가 세제곱이 8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자 1049번 일단 오메가부터 오메가 9제곱까지 9개의 합을 1차식 오메가에 관한 1차식의 형태로 지금 나타내야 되는데 자 3개씩 끊어서 보면 효과적일 거야. 자 이렇게 3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메가 세제곱으로 이렇게 묶으시면은 또 똑같이 이렇게 쓸 수 있지. 여기 이제 오메가 6제곱으로 묶어서 자 일단 이렇게 한번 바꿔서 표현해 볼 수가 있겠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오메가 세제곱이 8이니까 여기 8 그럼 8이고 요거는 8의 제곱이니까 요거는 64 이렇게 되고 자 그래서 얘네를 한 덩어리째로 요거 값을 이제 계산을 해볼 거야. 그러면 이제 요거 뭐 다 똑같으니까 요거 3개 다 똑같으니까 요거 한쪽만 이제 계산 처리해서 가지고 바꾸시면 돼. 자, 일단 오메가 세제곱은 8인 거 이미 알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을 차수로 이제 낮출 것인데,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오메가가 요 2차 방정식의 근이니까 여기다 대입해서 이제 성립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얻을 수 있는 식이 오메가 제곱 플러스 2오메가 플러스 4가 0이다. 이런 식으로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이 식을 가지고서 차수를 낮출 수 있지. 그래서 넘겨서 오메가 제곱이 마이너스 2오메가 마이너스 4랑 같아. 이렇게. 그걸 이제 여기다 적용해서 자 그래서 얘네 셋이 더한 거를 이제 표현하시면은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 다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4야. 그래서 나머지는 뭐 계산하시면 되겠지. 얘는 이제 8 빼주고 얘는 이제 64 빼주고 이렇게 다 넣으시면
그다음에 자, 1053번 한 모서리의 길이가 x인 정육면체 4개를 자, 그림과 같이 쌓아 놓았을 때 부피를 a, 건널비를 b. 자, 그랬을 때 자, 뭐 관계식이 2a는 b 더하기 54를 만족시키는 자, x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부피는 쉬운데 건널비가 좀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아. 부피야 뭐 쉽지 그냥 저 한 부피 하나가 x 세제곱이고 4조각이니까 부피는 4x 세제곱이지. 그러니까 a는 4x 세제곱 그래서 넣어서 이제 8x 세제곱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고 이제 건널비가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지금 얘를 지금 일단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돼 공간 지각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해야 되나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얘를 지금 보시면은 얘를 쳐다볼 수 있는 방향을 6군데로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6군데 그러니까 6군데에서 쳐다볼 수가 있는데 방향을 보시면은 근데 그 어느 방향으로 살펴보더라도 이게 이렇게 사각형, 정사각형이 3개가 보인다고 3개. 이거는 사실 공간적인 얘기니까 뭐 어떻게 또 얘기를 설명을 할 수가 없네. 그러니까 하여튼 6방향에서 쳐다볼 수가 있고 어느 방향에서 쳐다보더라도 사각형 3개가 보여. 그래서 3 곱하기 6 해서 18개. 그래서 18x 제곱 6의 건널비 여기. 이게 건널비. 그래서 이거지. 그래서 넘기고 이제 이거 2로 한번 약분하시고 요거 풀면 되죠. 그래서 뭐 집어넣어서 0 되는 거 찾아줘야 되겠고 그래서 3 집어넣으니까 0 돼가지고 답이 3이에요. 그래서 3. 자, 1054번 이거 좀 어렵지 이거? 자, 여기서 이제 선분 AD의 길이가 4라고 했고 4 등변사다리꼴이라고 했고 등변사다리꼴 등변사다리꼴이라고 했고 자, 사각형 ABCD의 넓이를 S, 둘레를 L 이렇게 이제 본다고 했네. 자, 그랬을 때 관계식이 S 제곱 더하기 8L이 6720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이제 성분 BD 제곱의 값을 구하시고 이게 문제고. 자, 이렇게 나와 있고. 자, 그래서 생각을 이걸 이제 이렇게 좀 보조선을 내려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은 A에서 이렇게 내려가지고 여기에서 딱 떨어지겠지 이렇게 떨어질 것이고. 그래서 일단은 이제 미지수를 뭘로 잡아보시냐면은 원의 반지름을 잡아봅시다. 원의 반지름. 그러니까 여기 R이잖아. R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R이야. 여기도 R인데 요 길이가 4니까 이게 절반씩 가질 거잖아. 2씩 가질 것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R-2다 이렇게 쓸 수 있지. R-2.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중심이니까 이게 닮음이잖아. 이게 직각삼각형이 이게 닮음이기 때문에 닮음비가 1대2니까 이게 R 빼기 2면은 여기는 2배가 돼서 2R 빼기 4 이렇게 될 거야. 2R 빼기 4. 그지? 여기도 마찬가지 다 똑같이 2R 빼기 4, R 빼기 2. 자, 그래서 일단 요 길이 좀 표현해 볼게요. 요 길이를 좀 표현해 볼게요. 요
여기 표현하려면 이제 피타고라스 써야 되겠지. r의 제곱에서 r-2의 제곱을 빼서서 루트 이렇게 써야 되잖아. 그래서 이거 4r-4 그래서 2로 빼가지고 이렇게 2배의 루트 r-1 이렇게 되니까. 자, 그래서 자 이제 넓이하고 둘레하고 이제 할 준비 다 됐어. 자, 넓이부터 자 사다리꼴이니까 사다리꼴 넓이의 공식 윗변 더하기 아랫변. 그러니까 윗변은 4고 아랫변은 4r 빼기 4야. 4r 빼기 4. 그러니까 아직 전체가 4r 마이너스 4지. 자, 그래서 윗변 더하기 아랫변 하면 4r이지 4r. 그러니까 4r이고 윗변 더하기 아랫변 4r. 그다음에 곱하기 높이가 이제 요것의 2배야. 그래서 두 배에서 쓰고 근데 어차피 나누기 2 할 거니까 결과적으로 요것만 곱해 주시면 그러니까 요게 s가 되겠네. 그러니까 8r의 루트 r 마이너스 요게 s. 자, 그다음 이제 둘레. 자, 일단 아까 전에 넓이 하시면서 윗변 더하기 아랫변 했을 때 그게 4r이었지. 거기다가 이쪽이다 지름이 한 번씩 이렇게 들어가니까 2r 이렇게 더해져서 8r이죠. 8r 이렇게 되지. 자, 다 됐네. 자, 그래서 s 제곱 해보시면은 자, 요거 이제 제곱 해보면 64r 세제곱 빼기 64r 제곱이고 그 다음에 8r이니까 8r에다 8 곱해서 64r. 요게 6720. 그러니까 요게. 그래서 여기 6720이 64로 나누어 떨어져 해보시면은 64로 나누시면은 105라고 나누어 떨어지거든. 그래서 이제 넘기면 마이너스 되고요. 그래서 해보면은 R에다가 5집 맞아 5집어 넣으면 돼. 그래서 R이 5야.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구하는 BD의 제곱이지. 그러니까 이제 피타고라스 쓰면 되겠지. 피타고라스. 이렇게 직각삼을 다. 그러니까 뭐 요 길이야. 이거 높이 2배니까 4배의 루트 r 마이너스 1. 그다음에 2r 빼기 4의 4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2r이지 2r. 자, r이 5니까 r이 5인 거 보이지? 그러니까 여기가 10이고 10 여기 5 들어가시면은 4 루트 4니까 8이지 8. 그러니까 이제 10하고 8에 대한 빗변인 거지. 자 끝났지? 그래서 BD의 제곱은 10의 제곱 더하기 8의 제곱이라서 자, 그래서 답은 163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빡신 문제고. 그래서 저번에 여러 가지 방정식 맞췄거든. 그래서 이제 부등식 할 차례인데 196쪽에. 수련회는 재밌어졌나 보네. 다운이 재밌어서 수련회. 네. 수련회. 왜 서로 지르고 우승이 재밌었어. 네. 자, 공식 봅시다.
자, 유형 1은 뭐 그냥 뭐 기본 성질 뭐 이 정도는 뭐 그냥 위에 그냥 뭐 쭉 읽어보시면 알 내용인 것 같고, 자, 문제 그냥 뭐 하나만 가볍게 해보면은, 자,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기억에서 A가 B보다 크면은 A-C가 B-C보다 크다. 요건 뭐 당연히 맞지? 이 부등식 상태에서 양쪽에 동일한 값을 뺐기 때문에 뭐 부등호 방향 그대로 유지가 되겠지. 그래서 맞고. 자, 그 다음 이제 A가 B보다 크고 C가 음수이면 하고서 이제 C를 양면으로 나눴네. 자, 그래서 음수로 나눴기 때문에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그래서 맞지? 이현도. 자, 음수로 나눴으니까 부등호 바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디귿 A가 B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고, 그러니까 A, B가 다 양수. C가 D보다 크고 D가 0보다 크고 C하고 D도 양수.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소관계가 되시면은 D분의 A가 C분의 B보다 크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네. 자, 그럼 생각해 보면은 안 그래도 A가 B보다 큰데 거기에 더해서 나누는 숫자를 봤을 때 C보다 D가 작아.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당연히 나누는 수가 작을수록 큰 거지. 밑에 나누는 수가. 그러니까 안 그래도 큰 데다가 더해서 밑에 나누는 수까지 작기 때문에 B분의 A가 C분의 B보다 큽니다. 맞겠지? 맞지? 자, 그 다음에 AX가 B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 요게 이제 기본 틀리겠는데, 요 부등식을 이제 어떻게 푸느냐. 자, 요게 푸는 게 이제 단순하지가 않아서 그냥 A로 나눠서 X가 A분의 B보다 큽니다. 땡! 이렇게 쓰는 게 아니야. 이거 이제 이렇게 이제 쓰시면 안 되는 거고. 단순하게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자, A하고 B가 지금 변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케이스를 분류해서 써야 돼. 일단 기본적으로 X 앞에 개수의 부호에 따라서 나눠서 써야 돼. 자, 그래서 A가 이제 양수인 상황이라고 했을 때, 자, 그때는 뭐 나눠도 부등호 안 바뀌니까, 그때는 X가 A분의 B보다 크다. 이렇게 이제 답을 쓰시는 거고, 이렇게. 자, 근데 상황에 따라서 A라는 값 자체가 음수일 수도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A가 이제 음수인 상황이면은, 자, 나누시면서 부등호가 바뀌어야 되니까, 이때는 답이 이제 이렇게 A분의 B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되겠고. 오케이.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X 앞의 개수가 0일 때도 따져보셔야 돼. 0일 때. 그러니까 이제 0 곱하기 X가 B보다 크다. 이제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데, 자, 이때는 이제 B의 크기도 이제 중요해. B의 크기. 자, 그래서 B의 크기가 0 이상일 때랑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이제 나눠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 자, 먼저 B의 크기가 0 이상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0 곱하기 X가 1보다 크다. 뭐 이런 상황인 거지. 이런 상황. 자, 그럼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은 X에다가 무슨 수를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이 부등식이 항상 거짓이 되지. 거짓. 그러니까 항상 거짓이니까 부등식에 해가 없는 거잖아.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케이스 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자, 부등식에 해가 이제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설령 0이어도 해가 없는 거지. 이렇게 0이어도 해가 없는 것이고. 자, 그에 반해서 0 곱하기 X하고 저 오른쪽에 음의 정수가 정수일 필요 없지. 음수가 이렇게 써져 있으면, 자, 그러면 X에다 뭘 집어넣어도 0이니까 언제나 참이지. 언제나 참. 그래서 이제 부등식의 해가 이제 무수히 많다. 다른 말로 하시면 모든 실수지. 모든 실수.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분류해서. 요새는 수련회 가서 뭐 하시나? 뭐 했어? 그래서 뭐 하고 놀았어? 뭐 했어? 뭐 어떤 거랑? 장기자랑하고 이상한 캠프파이어 이런 거. 고생이 1등했대요. 뭐 1등했어? 춤춰가지고. 아, 진짜? 네, 못 찾는지 아세요? 네? 저 춤 어떤 거 췄는지 아세요? 아니 몰라 못 쳤는데. 맞춰주세요.
네, 내가 이것을 분할을 너무 모르겠다. 요새 거 아니에요. 다 알아요. 요새 거 아니에요. 영상 있을 때. 최소 이거 10년 전 거예요. 무슨 그 그룹 줌이야? 네. 세모 20년. 말해. 뭔데 어떤 TT. 아 저거 모르세요? 좀 불러주세요. 저렇게. 그래서 그건데 저 불그룹인데. 이치원 치킨 찍은 거. 아 트와이스. 오. 그거지. 그랬구나. 자, 그래서 요건 이제 관련된 거에서 해보시면은 자, 1131번 자, x에 대한 부등식 a-1x 플러스 1이 b 플러스 2보다 크다. 자, 이 부등식에 대한 보기와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일단은 부등식은 기본적으로 x 글자 붙어 있는 애들은 다 좌변에 이제 위치를 시키고 x 글자 없는 애들은 이제 우변으로 다 넘겨야 되니까 일단 이 상태로 일단 만들어 놓고 이제 생각을 하셔야겠네. 자, 그래서 이제 기억에서 a가 지금 1보다 큰 상황일 때래. 자, 그러면 x 앞의 개수가 양수니까 그대로 이제 나눠서 쓰시면 되겠지. 부등호 방향 자, 유지가 되면서.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니까 맞지? 이거 참이고. 자, 그 다음에 a가 1이면서 b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은 해가 이제 무수히 많다 이렇게 되네. 그냥 줄여서 이제 모든 실수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지. 자, 그러니까 a가 1이면은 좌변이 0 곱하기 x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b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은 우변이 이제 음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되는 거네. 자, 그래서 이제 뭘 집어넣어도 항상 참이니까 해가 모든 실수다. 이것도 맞겠네. 그지? 이렇게 되시고. 자, 그 다음에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1일 때 부등식에 해가 0밖에 없다. 뭐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 자, 이제 시키는 대로 이제 넣어서 써보면은 a가 1이면 0 곱하기 x고, 우변이 0 이렇게 되네. 자, 이렇게 돼가지고. 자, 그래서 지금 상황은 어떻게 돼? x에다 뭘 집어넣어도 0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니까 언제나 거짓말이 되기 때문에 해가 없다가 많은 소리지. 해가 없다. 그래서 이건 틀렸거든. 넘겨서. 자, 1135번 해보면은 자, 해당 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일 때라고 되어 있네. 자, 이 해당 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이다. 자, 그랬을 때 이 부등식을 풀으시오. 이게 문제고. 자, 일단은 보시면은 해가 없던지 아니면 해가 모든 실수이든지 이런 상황이 되려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x 앞의 개수가 0이 반드시 돼야 돼. x 앞의 개수가 0일 때가 이렇게 해가 없거나 모든 실수가 돼. 이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 자, 그래. 일단 이거 이제 정리. x 글자 붙은 애들 왼쪽에다 넘기고 없는 애들 오른쪽으로 넘기고. 자, 그래가지고 x 앞의 개수가 반드시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3a 빼기 b가 반드시 0이 돼야 돼. 자, 그래서 이제 b가 3a니까 그래서 이제 정리하시면 이제 0 곱하기 x가 되고 b에다 3a 넣어서 고치시면 이렇게 바뀌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a의 부호를 판단을 해야 돼. 지금 정리해서 부등식이 이렇게 됐고 이 부등식의 해가 이제 모든 실수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언제나 참이 돼야 된다 이 뜻이야. 그럼 a의 부호가 뭐가 돼야 돼? a의 부호가 승호 그럼 그렇지. 음수가 돼야 되지. 음수. 이게 음수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a가 이제 음수라는 거.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알아냄으로 해가지고 이 두 번째 부등식을 풀 수가 있게 되겠네. 자, 일단은 미지수로 한 종목을 시킬 수 있는 거지.
자 일단 뭐 x 붙은 애들 다 왼쪽으로 다 넘기고 붙은 애들 오른쪽으로 다 넘긴 다음에 자 그다음에 이제 b에다가 3a라고 넣어서 이제 바꿔 써보면 되겠지. 마이너스 2ax고 여기 b에다 3a 넣으니까 14a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은 a라는 글자 자체가 음수다 보니까 마이너스 2a가 양수야 양수. 그래서 마이너스 a를 나누시면서 부동호가 안 변하지. 그래서 이렇게 유지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요게 답이 요게. 그치? 이네 그 프로 알지? 티처스 알지? 티처스. 아니 나 그 뭐 챙겨보지는 않는데 그 다운로드 보시나? 알지? 아니 챙겨보지는 않는데 어제 우연히 유튜브에 떠서 보니까 이번에는 저기 좀 특이한 사람들이 나던데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러시아 가족들이 나던데 그거 봤어? 봤어요? 없다고? 그거 아니야? 외국인 쇼츠에 나오는데 쇼츠에서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던데 우리나라에서 살아. 아니 근데 특이한 게 이제 엄마랑 아빠가 그 공부를 되게 잘해. 막 러시아의 서울대, 러시아의 카이스트 뭐 이런 데 나서 막 엄마 아빠. 아니 그냥 화이트 서울대 그냥 둘이 가서 한국대 한국에 있는 대학교 들어본다. 아니 진짜 서울대 카이스트를 나오겠다고? 네. 아니 러시아의 서울대 그렇게 한 거 아니야? 예? 나는 그렇게 봤는데. 모르겠어. 하여튼 뭐 그런 거. 하여튼 어쨌든 중요한 건 하여튼 공부를 되게 잘하는데 아버지는 막 박사학위도 있고 막 둘 다 이과지 완전 엄마 아빠랑. 근데 큰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수술해. 근데요. 아니 그래서 그냥 웃기더라고. 솔로 좀 왜 터지죠 왜? 많은 이유를 모르겠어. 아 많은 이유를 그러니까 이제 실험을 아니 그냥 재미있더라 그냥. 재밌네요. 여기 왜 이렇게 아니 사실 우리 반 빼고 그 반 빼고 다 주어만다니까 다 줘. 되게 무서운 얘기 웃었다면 다들 자, 요쪽에 자, 요쪽에 이제 연립 1차 부동식 여기 초반 부분은 뭐 사실 뭐 상당히 뭐 쉬울 것 같아 너네들. 그러니까 이제 초반 부분은 뭐 중학교 내용이랑 많이 겹쳐가지고 조금만 풀어서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그 초반부는. 이쪽은 뭐 1137번만 해보면은. 자, 이 연립 부동식을 만족시키는 자 모든 자연수 x의 합을 구하시오. 뭐 중학교 때 다 한 거라서 자, 첫째 줄은 소수점이니까 10배 해가지고 고쳐서 풀면 되겠지? 그래서 이제 좌변은 11 플러스 x, 자 우변은 4x 마이너스 4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4x 넘어가서 마이너스 3x 11 넘어가서 마이너스 15 그래서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서 자 부동호 바뀌면서 x가 5 이하이다 이렇게 나타났고 자 두 번째 거는 이제 분모의 초소 공배수 12 곱하면 되겠지 12 그래서 12 곱해서 좌변은 4x 빼기 8 자 우변은 3x 더하기 3 이렇게 그래서 이제 3x 빠져서 x고 여기 8 넘어가서 11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자 그래서 이제 공통범위 그러니까 이제 5 이하이다 하고 저 11보다 작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공통이 이렇게 되셔가지고 그리고 이게 이제 부동식의 한 거지. 정확하게. 자 그래서 모든 자연수의 합 1, 2, 3, 4, 5 더하는 것이니까 정답은 뭐 15 뭐 이런 거가 되겠고. 이제 그래서
자, 그 다음에 그래도 괜히 쓸데없이 그런 얘기. 아니 그냥 그런 게 하더라. 그냥 그런 얘기.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3개짜리 부등식은 둘 짝을 잡아서 연립해서 푸는 거였지. 그래서 A보다 B가 크다, B보다 C가 크다 이렇게 이제 짝을 잡아서 각각 풀어서 이제 공통범위 구하는 거. 뭐 요거 했었고. 자, 1144번 해보면은 자, 이 부등식에 대해서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일단 뭐 이거 풀어야 되겠네. 자, 일단 뭐 전체적으로 양쪽에도 다 뭐 10배씩 하면 되겠네. 15x 빼기 15 4x 더하기 3 그다음에 5x 더하기 9. 자, 그래서 둘 잡아서 풀면 되지? 이렇게 둘 잡으시면 이제 4x 넘어가서 11x 그다음에 15 넘어가서 18. 그래서 x가 11분의 18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 나오고. 자, 그다음에 이렇게 둘이 잡아서 5x 넘겨서 마이너스 x고 3 넘어가서 6. 그래서 마이너스로 나눠서 부동호 바뀌면서 마이너스 6 이상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둘의 공통이니까 자, 부등식의 해는 자, 마이너스 6 이상 11분의 18 미만. 자, 이렇게 되겠고. 자, 일단 요걸 토대로 이제 답하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기억에서 정수의 해는 8개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네. 자, 지금 11분의 18보다 작다니까 여기 제일 큰 정수가 1까지 들어가겠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6부터 1까지야. 네, 그러니까 정수 입장에서만 쓰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뭐 여기서 그냥 개수 세는 것도 소개를 하면 자, 지금처럼 이렇게 등호가 둘 다 들어갔을 때는 끝에 꺾기를 뺀 다음에 1을 더해 주시면 개수야. 그래서 끝에 꺾기를 빼고서 1을 더하니까 8개. 자, 그래서 맞는 말이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자연수의 해는 2개이다. 이거 틀렸지? 지금 자연수가 1밖에 안 들어가지. 1밖에 안 들어가서 틀렸고. 그 다음에 4분의 7은 부등식의 해이다. 4분의 7이 1로 들어가는지 이제 확인을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4분의 7하고 여기 오른쪽 끄트머리 11분의 18하고 자, 대소관계를 비교를 하셔야 되겠네. 갑자기 초등학교로 돌아가서 통분해서 44로 통분해서 그래서 44분의 77 혹은 44분의 72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4분의 7이 더 크네. 그래서 4분의 7이 더 크니까 이 안으로 못 들어가는 거지. 자, 그래서 헤이다 틀렸네. 요새도 수련회 가봐는 막 거기 막 군대처럼 막 그렇게 조교들이 요새는 그렇게 안 해. 옛날하고 다르다. 시끄러워 죽을 조교 거기 그 사람들 뭐라고 그러지? 조교라고 그러나? 조교가 아닌가? 뭐라더라? 교관. 교관. 군대처럼 그렇게 안 해? 근데 너무 시끄러워요. 근데 왜 시끄러워? 오만하면 소리. 오만하면 교관이 소리 지른다고. 네. 쌤 수련 때 못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군대식이잖아. 군대식. 군대식이었어요? 요새는 안 그러나? 자, 그 다음 이제 5번째 유형 특수한 해를 갖는 연립부등 1차 부등식의 풀이. 여기서 특수한 해라는 게 사실은 2가지가 다지. 그러니까 이제 부등식인데 이제 공통범위가 있어서 해가 없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등식이면 보통 이제 대부분 답이 범위로 나오는데 묘화 상황이 묘해서 숫자 하나만 답이 되는 뭐 그런 상황들. 사실 그 2가지가 다지 특이한 케이스는. 자, 그리고 1151번 한번 더 해보면. 자, 1151번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이것도 뭐 먼저 부등식부터 정리를 해봐야 되겠네. 자, 첫 번째 부등식 자 마이너스 3x 넘어가면서 자, 마이너스 4x고
그리고 7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12. 그래서 마이너스 4로 나눠서 부동호 바뀌어서 3 이상이다.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두 번째 거기 3x 빠져서. 그래서 2로 나눠서 x가 a 이하이다. 일단 이렇게 각각 나왔고 두 개. 이 상태로. 자, 그래서 이제 기억에서부터 따져보는 것이 기억에서 a가 3이면 이 부등식의 해는 x는 3 하나뿐이다. 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네. 자, a가 3이면 한쪽 부등식은 x가 3 이상이고 한쪽 부등식은 x가 3 이하이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 얘네 둘이 겹치는 게 숫자 3밖에 없으니까 자, 답이 3인 거 맞지? 자, 맞고. 자, 그 다음에 a가 3보다 작으면은 해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거 뭐 정확하게 수직선 그려보면 되겠네. 그러니까 하나는 명확하게 3 이상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a라는 값이 3보다 작은 상황이니까 a가 3보다 왼쪽에 있겠지. 자, 그러면서 a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그려보니까 겹치는 게 없지. 그래서 이제 해가 없습니다. 맞겠네. 자, 맞고. 자, 그 다음에 a가 3보다 크면은 자, 해가 자, 모든 실수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뭐 요거는 뭐 벌써 아닐 것 같네. 그러니까 a가 3보다 커서 a가 오른쪽에 있는데 x가 3 이상이다랑 x가 a 이하이다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공통범위 이렇게 이제 제한된 범위로 생기니까 해가 모든 실수다 자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이제 틀렸고. 자, 쳐다. 자, 쉬는 시간. 진정해주세요. 집중도 안 했어요. 그랬어. 쌤이 설명하는데 그러면 뭘 그리고 있는 거야? 너 왜요? 언제 본 자, 그 다음 이제 유형 6. 자, 여기는 이제 부등식의 해를 가르쳐 주고 그걸 토대로 이제 비정계수값 구하는 문제. 여기도 뭐 어려울 게 뭐 전혀 없어서 그냥 한 개만 하면 충분할 것 같은데. 자, 1153번. 자, 이렇게 이제 미정계수가 섞여 있는 부등식 연립 1차 부등식이 나와 있고, 자, 이 부등식의 이제 해를 가르쳐 줬지. 해가 마이너스 4보다 크고 5 이하이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이제 a, b 값을 찾으시오. 이게 문제고. 이거 뭐 그러니까 한쪽은 등호가 들어 있고 한쪽은 없고 하니까 뭐 누가 누군지 이거 뭐 맞추는 거 쉽지. 자, 일단 첫 번째식. 자, 2x 이항시켜서 2x a 넘기고 2로 나누고 그래서 2분의 a 플러스 2 이하이다 되고. 자, 두 번째 식. 자, 5x 넘겨주셔서 마이너스 2x고 그 다음에 b 넘어가서 6 마이너스 b. 그래서 마이너스 2로 나누면서 자, 부등호 되겠지. 2분의 b 마이너스 6보다 크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것과 이것의 이제 공통범위가 너가 된다 이 뜻이니까 뭐 뻔한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 등호가 들어가 있는 쪽 2분의 a 플러스 b가 이제 5가 되는 것이고, 등호가 빠져 있는 쪽 2분의 b 마이너스 6이 마이너스 4다. 이 소리인 거지, 이 소리. 그래서 뭐 계산이지 나머지는. 그래서 해보시면은 a는 8이고 b는 마이너스 1 되겠네. 자, 그냥 뭐 이런 문제죠.
아니 하필 저 수련회 갔을 때 오메가랑 뭐 좀 부정방정식 중요한 거를 해버려가지고 아니 일단에 공부해보시고 좀 부족하신 분들은 보충이 필요한 분들은 보충하라고 보시고 아니 해보고 보충이 필요하신 분들은 자, 그 다음에 넘겨서 유형 7은 자, 연립 1차 부동식이 해를 뭐 같거나 같지 않는 경우에 관한 문제들. 자, 1158번에 보면은 자, 이렇게 연립 부등식이 있는데 이 연립 부등식이 해를 갖도록 하라고 했네. 요거상이. 자, 해를 갖도록 하는 정수 A의 자, 최대값을 구하시오. 자,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겠네. 자, 그래서 이제 풀어보면은 자, 먼저 첫 번째 자, 6x 넘겨서 마이너스 2x 그다음 이제 7 넘어가고 자, 마이너스 2로 나눠서 부동을 바뀌시면서 x가 2분의 a-7 이상이다. 이렇게 하나 나고 하나 나고 자, 그다음 두 번째 거 3x 넘어가서 이제 2x고 2 넘어가서 6 그래서 x가 3보다 작다 이렇게 자 그래서 해를 갖도록 하라고 했으니까 둘이가 이제 공통부분 겹치는 게 있어야 된다 이런 상황인 거지 자 수직선으로 그려서 이해해보면 되겠는데 자 하나는 명확하게 이제 3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고 이렇게 되고 자 하나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2분의 a-7 이상이다 그래서 해를 갖도록 즉 공통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2분의 a-7이라는 값이 3보다 왼쪽에 위치를 해야 되는 거지. 그래 이렇게 이제 공통부분이 생기지. 자 그래서 이렇게 둘이 이제 대소관계를 비교를 하게 되겠네. 이렇게 둘이. 그래서 2분의 a-7이 3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니까 일단 작다라고 하시고 자 꼼꼼하게 해야 되니까 이게 이제 등호도 들어갈 수 있는지까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겠지. 그러니까 등호가 들어간다는 뜻은 이 값이 3이랑 똑같아도 괜찮겠느냐? 자, 그거야. 자, 얘가 이제 3이 되면은 서로 겹치는 게 있어 없어? 요게 3 되면 3이 돼도 겹치는 게 없지. 하나는 등호가 있고 빠져 있어가지고. 자, 그래서 그러니까 3이 되면은 겹치는 게 없어서 해가 없어서 문제 요구사항을 만족을 못 시키니까 요 상태가 그냥 그대로 풀면 되겠지. 요 상태로. 그러니까 등호가 넣으면 안 되지. 자, 그래서 2배하고 넘기고 하시면 되니까 A가 13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정수 A의 최대값이니까 뭐 정답은 12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1162번은 이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가 딱 정확하게 5개가 있어야 된대. 만족하는 정수 x가 이제 5개. 자, 5개가 이 위치를 하도록 하는 자연수 a의 값을 구하시오.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겠고. 자, 요것도 이제 각각의 부등식 풀고 이제 수직선 그려봐서 이제 해봐야 되겠지. 자, 첫 번째 자 4x 넘어가서 마이너스 x고. 그 다음에 a 넘어가서 2 빼기 a 그래서 마이너스를 곱해서 x가 부등호 바뀌어서 a-2이다 이렇게 하나 나오고 자 그 다음에 2x 넘어가서 저 3x 되고 그 다음에 1 넘어가고 3으로 나오고 그래서 요렇게 두 개가 나죠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는 a-2 이하이다 자 하나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이렇게 두 개 나왔어 자 일단은 명확한 거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이거지 요거고 그 다음에 a-2 이하이다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그래서 여기 겹치는 부분에 정수가 5개가 지금 딱 들어가야 된다 이 소리야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부터 시작이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 1, 2, 2까지 들어가야 돼 2까지 딱 2까지 그러니까 여기 최대 여기 2까지 들어가고 3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겠지 그러니까 a-2가 2하고 3 사이
이렇게 돼야 된다고 볼 수 있고, 자, 이것도 이제 꼼꼼하게 등호 들어갈 수 있는지까지 이제 꼼꼼하게 따져 보셔야 되겠지. 자, 먼저 a-2가 2랑 같아지면 어때? 여기 등호 들어간다는 소리지. 요것도 괜찮지. 요 a 빼기 2가 2랑 똑같아도 괜찮지. 그래도 딱 5개니까. 근데 3이랑 똑같으면 안 되지. 3이랑 똑같으면 3까지 들어가서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2를 더해서 a의 범위가 이렇게 되겠고. 자, 그래서 이제 자연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4가 되겠지, 4. 자, 한번 너네가 그러면 풀어볼까? 1165만 한번 풀어보시죠. 1165. 밀린 거 언제 다시 봐. 여기서 이거 넘어갔다 실수했나? 이거 부으로 안 가나? 아니 지금 정수값인데 정수값. 네? 정수값.
12도 마이너스가 붙어있어요. 이게 그것이 이건 맞아요. 이거부터 잘못한 것 같은데 이거를 풀면은 x가 마이너스 4보다 크다가 아니라 마이너스 4보다 작다가 되는 거 같아요. 이게 방향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스 4보다 작다는 작다고 그다음에 x가 3a 빼기 12보다 크다 이렇게 됐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야 되고. 근데 여기 사이에 이제 정수가 딱 한 개만 들어가라 했으니까 마이너스 5만 들어가야 되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6은 바깥에 있고 마이너스 5만 이렇게 들어가야 되지. 그러니까 요 3a 빼기 12가 이거 사이로 들어가죠. 그다음에 꼼꼼하게 이제 등호까지. 그러니까 얘가 이제 마이너스 5랑 똑같으면 안 되고 그럼 여기 정수가 못 들어가서 대신에 이제 마이너스 6이랑은 똑같은 게 가능하고 이게 설령 마이너스 6이 된다 하더라도 뚫렸으니까 정수가 하나만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요거 그래서 양쪽에 이제 12 더하고 3으로 나누고 다시 펴줘서 이렇게 돼. 그래서 정수니까 답이 2거든요. 오늘 답이 이상하게 나와.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4보다 작다 낮고 그 다음에 3a 마이너스 12보다 크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공통범위가 생기고 여기에 정수가 딱 한 개만 들어가게 하라니까 마이너스 5만 들어가고 마이너스 6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3a 빼기 12가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5. 그리고 등호까지 정확하게 얘가 이제 이 값이 마이너스 5랑 똑같으면 여기 사이 공간에 정수가 한 개도 못 들어가서 안 되고 근데 마이너스 6하고는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12 더하고 이게 3으로 나눠서 그래서 답이 2죠. 자, 그 다음에 연립일체 부동식 활용 문제 보면은 1168번에 이제 표로 주어진 문제네. 자, 식품 A, B가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식품에 이제 열량하고 이제 단백질 있어져 있는 단백질. 이렇게 돼 있네. 그러니까 표에 나와 있는 것은 각 식품의 100g당 열량과 단백질이래. 100g당. 자, 그리고 A하고 B를 합해서 200g을 섭취하려고 한다. 자, 그렇게 이제 섞어서 200g 섭취했을 때 열량은 196 이상, 단백질은 18g 이상 얻기 위해서 섭취해야 되는 식품 A의 양의 범위는 자, 그래서 식품 A의 양을 묻고 있으니까 A의 양을 Xg 이렇게 이제 잡을 수가 있겠고 A, B 합쳐서 200이 돼야 되니까 B는 이제 200 빼기 Xg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지.
정진이 혹시 추억 아니요. 아니지. 나중에 그래 뭐. 자, 그래서 열량에 관한 식, 단백질에 관한 식 이렇게 따로따로 이제 세우면 되겠네. 자, 먼저 열량부터 식을 세워보시면은, 자, 식품 A를 섭취해서 얻는 열량을 써보면은, 자, 일단 얘네를 100으로 나눠서 써야 돼. 100g당 양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식품 A를 1g당 0.9kcal를 섭취를 하는 거지. 그래서 0.9에다가 식품 A의 양인 X를 곱해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써야지 이제 A를 통해서 얻는 열량. 자, 마찬가지로 자, 식품 B는 1.7이지, 1.7. 1.7에다가 200-X 이렇게 곱하셔야 되겠고. 자, 이렇게 쓰면은 식품 A, B 섭취해서 얻는 총 열량의 양이 되고, 총 열량이 196kcal 이상. 그래서 이렇게 식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식품 A를 섭취해서 얻는 단백질 0.1x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 다음에 B를 얻어서 섭취해서 얻는 단백질 0.05 곱하기 200 빼기 x. 자, 그래서 단백질의 총량이 18g 이상. 이렇게.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소수점 붙은 채로 그대로 써보면 첫 번째 식부터 써보면은 1.7 곱해서 얼마이겠지? 340? 340 마이너스 1.7x 이렇게 그래서 내셔가지고 마이너스 0.8x고 여기 340 넘어가서 마이너스 144 그러니까 10배씩 하시면 이렇게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부등호가 바뀌겠지? 바뀌면서 8로 1440 나누셔가지고 180이 되겠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식 0.05 곱하기 200 하시면 10이지 10. 10이고 마이너스 0.05x. 그래서 0.1에서 0.05x 빠져서 0.05x고 10 넘어가서 8. 자, 그래서 양쪽에 20배씩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x가 160 이상이다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이제 둘의 공통이니까 자, 160에서 180이고지. 그래서 뭐 나치 답이 4번 이렇게. 자, 그 다음 페이지 1170번. 너희들이 좋아하는 그 소금물 문제. 소금물 문제. 자, 일단 소금물 자 관련해서 자 구조 좀 써보면 이런 거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이렇게 곱하시면은 자 이게 이제 소금의 양. 그러니까 요게 기본 틀이죠, 요게 기본 틀. 보통 이렇게 이제 소금의 양 기준으로 식을 세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자 해보면은 자 일단 문제 읽어보시니까 25% 농도의 소금물 200g이 있었네. 자, 그래서 100분의 25 곱하기 200 이렇게 써야 되겠지. 이렇게. 자,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10% 농도의 소금물을 섞었대. 10% 농도의 소금물을 섞었대. 그래서 100분의 10이고 이 10% 농도의 소금물의 양을 모르니까 여기를 x라고 이렇게 잡아야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둘이를 섞었더니 농도가 15% 이상 20% 미만이 돼야 된다. 자, 요거네. 그러니까 15% 이상 20% 미만이 돼야 된다. 미만이니까 여기 2배구나. 자, 그리고 200g이 있는 상태에서 여기 x라고 내가 썼으니까 x가 첨가됐기 때문에 양이 200 플러스 x가 되겠죠. 소금물의 양이 이렇게 써지겠죠. 자, 요번에 식은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100을 곱해서 붙여봅시다. 그러면 왼쪽 좌변은 3000 더하기 15x. 자, 가운데는 5000 더하기 10x.
n변은 4000 더하기 20x 이렇게 되겠네. 자, 그래서 뭐 둘씩 잡으면 되지. 이렇게 해서 넘어가서 5x가 2000 그래서 x가 400이야. 자, 그다음에 이렇게 줄 잡아서 넘어가서 마이너스 10x고 마이너스 1000 그래서 마이너스 10으로 나눠서 부동은 바뀌어서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둘이 공통 100보다 크고 400 이하이다. 자, 그래서 100g 초과 400g 이하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유형식 과부종 문제, 요거 중학교 때도 아마 해봤을 것 같은데, 한번 보면은 374번 수진의 반 학생들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최대 4명씩 앉을 수 있는 긴 의자가 여러 개가 있다. 자, 한 의자에 3명씩 앉으면 학생이 5명이 남고 4명씩 앉으면 의자가 1개가 남는다. 그래서 의자의 최대 개수를 구하시오. 자, 의자의 개수에 대한 문제니까 의자의 개수를 개수로 잡으셔야 되겠고, 자, 일단은 학생 숫자는 정확하게 표현이 되지. 의자에 3명씩 앉으면 3x 그지? 3명씩 앉으면 5명이 남는다고 했으니까 3x 플러스 5, 요게 학생 수지. 요게 학생 수. 자, 그런데 이제 4명씩 앉으면 의자가 1개가 남는다. 요 좀 그림으로 좀 표현해. 요 땡그라미 의자가 바뀌고. 이렇게 끊으셔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이게 이제 x-1개가 되는 거고 그다음 요까지가 이제 x-2개 이렇게 돼가지고 자, 그래서 부등식을 이렇게 세우는데 자, 의자가 1개 남는 상황이면서 제일 최소의 학생 수를 이쪽에다 쓰고 제일 최대의 학생 수를 이쪽에 쓰고 이렇게 식을 쓰는 거였지, 그지? 자, 그래서 최소의 학생을 안 치는 경우는 자, 요거지. 이렇게 x-2개의 의자는 꽉 채우고 나머지 하나의 의자에 딸랑 1명 앉을 때 요게 이제 제 학생이 적을 때지. 그지? x-2개 꽉 채우고 여기 나머지 1명 딸랑 앉을 때. 그래서 x-2개의 의자에 4명씩 꽉꽉 앉고 나머지 하나에 딸랑 1명만 앉는 거야. 이렇게. 이게 이제 제일 적게 되겠고. 자, 그다음에 제일 많게 앉는 것은 의자 하나 제외한 나머지 전체 의자 x-1개 의자에 4명이 꽉꽉 다 채워서 앉는 거. 이게 제일 많은 거지. 그래서 식이 이렇게 되겠지. 식만 세우면 되고 나머지는 계산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서 넘겨서 x가 12 이하이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5 그래서 x가 9 이상. 자, 그래서 요거 공통이니까 9 이상 12 이하. 자, 이렇게 되시겠네. 자, 그래서 의자의 최대 개수니까 정답은 12개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상 토요일날 선행은 좀 멈추려고 그래. 일단 근데 이번 주 토요일은 그러니까 둘 다 가지고 일단 마무리는 해야 되니까 명제까지 끝났으니까 베이직센이랑 요거랑 같이 가져오시고 그리고 앞으로는 토요일도 계속 마플 시너지 해야 될 것 같아. 이게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토요일에 선행하면서 하면은
도저히 못 마실 것 같아. 너무 많아가지고. 알겠지? 자, 그 다음 이제 절대값 들어간 부등식 제일 뭐 기본 형태. 자, 요거 뭐 예시로 설명을 해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절대값 x가 2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됐다는 거 하면은 자, 절대값 x라고 하는 말뜻은 정확한 말뜻은 수직선상 원점에서부터 x라는 점까지 거리다 이런 뜻이거든. 이게 이제 말뜻이 되겠는데 자, 근데 그 거리가 2보다 작은 범위를 써라 이런 얘기야. 자, 수직선상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이만큼 떨어진 지점이 정확하게 두 개가 있지. 마이너스 2하고 2가 있지. 마이너스 2하고 2. 자, 그래서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2보다 짧으려면 마이너스 2하고 2, 요 사이에 x라는 점이 찍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등식을 풀었을 때 해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렇게 이제 될 수밖에 없는 거지. 반대로 이제 절대값 x가 2보다 크다라고 하시면은 원점에서 x까지 거리가 2보다 멀다 이런 뜻이니까 2보다 더 오른쪽에 찍히거나 x가 마이너스 2보다 더 왼쪽에 찍혀야 되니까 답이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또는 2보다 크다 이렇게 이제 풀어야 되는 거지. 자, 여기는 거에 공식화 돼 있지? 요거 이제 그냥 자동 반사적으로 그냥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절대값 x가 a라는 양수보다 작다 이렇게 되시면 자, 답은 이렇게 양쪽 사이로 끼는 스타일로 마이너스 a에서 a 이렇게 되겠고 절대값 x가 a라는 양수보다 크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a보다 작다 또는 a보다 크다 이렇게 양쪽으로 찢어지는 스타일로 이렇게 자, 조금 뭐 필수 암기상이지. 자, 그래서 1178번 보면 자, 다음을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절대값 4x 빼기 5가 3보다 크다. 요것도 풀고 절대값 4x 빼기 5가 6보다 작다도 풀어서 자, 각각 풀어서 이제 공통 범위를 내시면 되겠지. 자, 4x 빼기 5가 3보다 크다. 자, 이거 푸시면은 저기 쓴 거대로 그대로 자, 4x 마이너스 5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 또는 4x 마이너스 5가 3보다 크다. 요거 푸는 거죠. 그래서 넘기고 나누고 하시니까 x가 2분의 1보다 작다. 자, 또는 이것도 넘기고 나누고 하시니까 x가 2보다 크다. 자, 이렇게 나겠고. 자, 요거는 이제 절대값 풀으시면은 마이너스 6하고 6 사이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자, 그래서 양쪽에 5를 더하고 4로 이렇게 나누고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1에서 4분의 11. 자, 그래서 지금 이 결과와 이 결과 이제 공통범위로 써야 되지. 공통범위. 그래서 수직선으로 마이너스 4분의 1에서 4분의 11 이렇게 이제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2. 자, 2가 4분의 11보다 작지. 그 다음에 2분의 1이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크니까 자, 요렇게 되셔가지고 이렇게 두 군데서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정수의 개수네. 정수의 개수. 자, 여기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다라서 여기에 정수가 0 하나 딱 들어가시네. 0 하나 딱 들어가고 여기는 2보다 크고 4분의 11보다 작다. 4분의 11이 2. 얼마이기 때문에 여기는 정수가 한 개도 못 들어가네. 자, 그래서 다 토탈해서 정수가 딱 한 개 들어가죠. 한 개. 자, 그래서 이제 한 개가 정답이 되시겠고 한 개. 자, 382번에 보면은 자, 절대값 ax 빼기 1이 b 이상이다 라고 하는 자, 이 부등식의 해가 마이너스 2 이하 자, 또는 6 이상 자, 이렇게 되게 하는 자, a, b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고 자, 단 하시면서 a, b의 곱이 양수이다. 자, 이 말은 a하고 b가 부호가 같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a, b가 둘 다 양이거나 둘 다 음이다 이 뜻이야.
자, 결론부터 말하면은 지금 A하고 B가 둘 다 양수여야지 말이 되거든. 둘 다 플러스여야지 지금 이게 부등식 문제가 말이 되는데 왜 그럴까? 여기서 B가 마이너스면은 무슨 일이 벌어져? 뭐가 안 맞아? B가 음수면. 네? 부동?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B가 이게 음수가 돼 버리면은 이 문제 입장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 절대값 싫어서. 아니 그러니까 뭔가 좀 모순이 생기잖아. 안 맞잖아. 무슨 모순이 생겨? 그러니까 절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니네 다 알고 있듯이 절대값 안쪽에 뭐라고 써졌든지 간에 상관없이 절대값은 그 자체가 크기가 0 이상이잖아. 100%. 응? 그러니까 이게 크기가 100% 0 이상인데 여기가 음수가 들어가 있으면 뭘 x에다 집어넣어도 이게 부등식이 언제나 참이잖아. 그럼 해가 모든 실수니까 해가 이렇게 될 수가 없잖아.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b가 음수면 말이 안 되는 거야 지금. 그래서 b가 양수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자동으로 a도 양수고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b를 음수라고 잡으면 지금 모순이 생기니까 안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b가 양수가 맞고, 자 절대값을 풀으시면은 ax 빼기 1이 자 마이너스 b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b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부르죠. 이렇게. 자, a도 양수니까 나누시면서 부등호가 변하지가 않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그대로 요게 이제 마이너스 2가 될 수밖에 없고, 요게 이제 6이 될 수밖에 없겠네. 자, 뭐 그래서 나머지는 뭐 연립해서 뭐 계산하시면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유형 12도 절대값이 들어간 부등식이긴 한데 근데 차이점이 있지. 그 앞전까지 풀었던 것은 절대값 제외하고서는 상수밖에 없었는데 여기는 절대값 빼고서도 여기 변수가 여전히 남아있어서 그래서 그 무슨 공식화된 형태로 바로 풀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뭐 방법은 절대값 포함된 2차 방정식 푸는 거랑 뭐 다를 게 없지. 절대값이 0 되는 숫자 기준으로 범위를 끊어서 풀어야 되지. 범위를 끊어서. 자, 그래서 얘가 이제 4분의 5에서 0 되니까 4분의 5를 기준으로 이렇게 나눠서 풀으셔야겠네. 자, 그래서 해보면 자, 4분의 5보다 작을 때 절대값 한쪽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자, 마이너스 붙여서 풀려서 나오게 되겠고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2x 넘어가서 마이너스 6x 자, 5 넘어가서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6으로 나누면서 부동호 바뀌면서 자, 6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되지. 자, 요거 이제 답을 낼 때 이것만 쓰면 안 되는 거지. 자, 지금은 4분의 5보다 작다라는 전제 하에 풀어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이라서 이 전제 조건이랑 지금 결과랑 공통범위가 답이야. 공통범위. 그러니까 얘네들의 공통범위로 답을 내야 돼서 자, 일단 첫 번째 부등식의 해는 6분의 1보다 크고 4분의 5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나오고. 자, 두 번째 범위는 절대값 풀었으니까 그대로 나오겠지. 그래서 넘어가서 2x고 9 그래서 2분의 9보다 작다 이렇게 이제 됐고 마찬가지야. 자, 4분의 5 이상이라는 전제하에 풀어서 지금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거야. 그래서 이제 둘의 공통범위로 답을 쓰는 거야. 둘의 공통범위. 그래서 공통범위 하시면은
4분의 5 이상이고 2분의 9보다 작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개가 부등식의 해가 되겠고, 자, 살펴보면 4분의 5에서 연결이 되지, 둘이가. 그래서 연결이 돼서 한 방에 이제 쓰시면 되니까, 자, 6분의 1에서 2분의 9다. 자, 요게 이제 최종 답이지, 최종.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정수의 정수를 쓰시면, 개수 세면 되네. 1, 2, 3, 4 이렇게 4개 들어가네. 자, 그 다음 이제 절대값 2개 들어간 유형. 자, 절대값 2개 들어간 유형은 이제 범위를 3개로 끊게 되지. 자, 요거 이제 풀어보면은, 자, 요거의 해가 뭐 A 이상 B 이하 이다 이렇게 된다고 했네. 자, 뭐 원칙은 똑같지. 절대값 안이 0 되는 숫자 기준으로 끊는 거라서 1하고 2야. 그래서 이제 모든 숫자를 1하고 2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분류해서 생각한다고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1보다 작은 쪽, 1과 2 사이, 2보다 큰 쪽, 이렇게 이제 셋으로 이제 범위가 끊기는 거지. 이렇게 이제 범위를 셋으로 이렇게 끊으시게 되겠고. 자, 그래서 1보다 작을 때, 1 이상이고 2보다 작을 때, 2 이상일 때, 자, 이런 식으로 나누시면 되겠네. 자, 그래서 이제 풀어보면은 첫 번째 범위에서는 둘 다 마이너스 붙이고 나오겠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이렇게 나오겠고,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넘기고 나누고 하셔서 x가 마이너스 2 이상이다 이렇게. 자, 뭐 아까랑 다를 거 없어. 똑같아. 지금도 이 전제 조건 하에 풀어서 나와서, 자, 둘의 공통 범위로 답을 쓰게 돼 있어. 그래서 둘의 공통 범위 해서 마이너스 2 이상 1 미만 이렇게 하나 나오고. 자, 두 번째 범위에서는 x 마이너스 1은 플러스라서 그대로 나오고, 근데 x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오겠네. 자, 그래서 x가 지금 사라지는 상황이 지금 돼버리거든. 아니, 그러니까 이걸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편의상 0 곱하기 x 이렇게 써보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 상황이니까 어떻게 되겠어? 뭘 집어넣어도 항상 참이잖아. 항상 참. 그래서 무슨 뜻이냐? 이 범위 자체에서 항상 참이 된다. 그래서 이 범위에서는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답이야. 이거 자체가. 아까 첫 번째에서 이거지. 자, 마지막 범위에서는 둘 다 플러스라서 그대로 나와서 2x 빼기 3의 7 이하. 그래서 2x가 10 이하라서 x가 5 이하. 자, 그래서 2 이상이다, 5 이하이다 이제 공통 범위 하셔가지고, 자, 2 이상, 5 이하 이렇게. 자, 그래서 동그라미 친 거 이렇게 세 개가 다 부등식의 해가 되겠고, 지금 관찰하니까 세 개가 다 연결이 되지. 자, 얘네 둘이는 1에서 연결되고, 얘네 둘이는 2에서 연결이 되네. 자, 그래서 전체 토탈해서 답이 마이너스 2 이상 5 이하. 자, 요게 답이죠.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10 이렇게. 한번 그 다음 거 한번 풀어보실까? 1193번 해보실까? 네, 1차 부등식 다 했는 거네. 아니 근데 이 정도 속도로는 해야지 다 마시고 이게 지금 책이 문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앞으로 2차 부등식도 해야 되고 경우의 수, 순열, 주어도 해야 되고. 자, 요거만 하고 마실게. 자, 이 부등식을 해가 모든 실수가 되도록 하는 정수 K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여기는 뭐 부등식을 푸는 게 아니라서 범위 나누고 뭐 그런 건 필요 없고 그냥 이해만 잘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우변에 있는 수가 크기가 어떻게 됐을 때 해가 모든 실수가 될 거냐 이거거든. 아, 그러니까 결론은 요거지. 요 우변에 있는 숫자가 0 이하의 실수 이렇게 되면 해가 지금 모든 실수가 되지 않겠어? 왜냐면은 이 절대값 씌우면은 절대값 씌운 것 자체로 100% 0 이상의 크기니까. 그러니까 우변의 숫자가 0 이하면은 되는 거지. 그냥 해가 모든 실수인 거지. 끝이지 이걸로. 그래서 3분의 2k 플러스 4가 0 이하이다. 요거 푸시면 되겠네. 그래서 넘기고 역수 2분의 3 곱해가지고 마이너스 6 이렇게. 자, 그래서 정수 K의 최대값 요거지. 마이너스 6이 최대값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고, 아까 말했듯이 토요일 날에는 둘 다 가져오시고 가방에 두고는